마이너스 1도 살짝 헷갈렸어. 아, 오메가가 어려웠구나. 경민이는 오메가가 어려웠어. 오메가 추가 설명을 좀 해볼까요? 어떤 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x 세제곱은 1에 허근을 오메가라 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이고 왜 자동이야 이거 자동으로 나와야 돼. 이게 어려웠나요 혹시? 안 외워서 어려워. 네, 그게 제가 말한 첫 번째예요. 동현이는 여기서 괜찮아?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이제 규칙성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어려웠던 거예요? 시연이는요? 이거 안 외웠나요? 사실 그 오메가에 왜 이걸 씌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메가 이걸 씌웠다. 뭔 말이죠? 아, 바? 오메가 바? 이거? 어떻게 알아들었어? 아, 이렇게 해서 바인 줄 알았어? 오메가 바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얘 한근이 오메가라는 건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잡은 거잖아. 그렇다고 한 거야 그냥. 그러면 이 모든 개수가 실수지. 그럼 켤레근의 성질이 통해. 하나의 허근이 오메가면 다른 하나의 허근은 뭐가 나와? 너의 켤레 복소수가 나오지. 지금 이 부분이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좀 부족한 거야.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이 조금 아쉬운 거죠. 그 개념이. 모든 개수가 실수인 상태에서 허근을 가졌으니 다른 한 근은 이 친구의 켤레 복소수다 라는 걸 배웠고, 그리고 이 두 친구가 근이니까 근이 두 개 나왔네. 그럼 뭐야? 근거계수의 관계 써본다. 그럼 근거계수의 관계를 이렇게 써보는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경민이 됐어? 다음 이제 오메가 바라는 친구가 새로 등장했잖아. 새롭게. 그러니까 오메가 바가 누구와 같은지를 조사하는 거야. 이 두 개를 통해. 여기에 의하면 오메가 바는 뭐랑 같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죠. 근데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을 여기서도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이항하면. 그래서 너가 오메가 제곱과 같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또 오메가 바가 여기서 보면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과도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이게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거예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우리 교재에 선생님이 이거 하고서 맨 처음 문제 풀 때 있잖아. 이 친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얘보다 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메인이라고 생각하기 쉬울 텐데 얘가 메인입니다.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친구는 얘고요. 이것에 대한 변형 및 활용으로 이 친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너는 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아봐. 이 오메가는 얘랑 다른 거지. 그렇지? 아예 다른 거야. 그럼 오메가 세제곱은 뭐가 돼? 근이라며 대입하면 성립하잖아. 그럼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경민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를 또 넘겨요.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왼쪽으로 이항해. 그 다음 인수분해가 가능하지. 그럼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근데 오메가는 허근이라고 했잖아. 허근.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요 친구가 0이거나 요 친구가 0인 게 이제 근이 될 텐데 x 플러스 1을 0으로 만든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따라서 이 친구는 실근이니까 오메가와는 관련이 없는 거지. 또 뒤에 친구만 가져와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또 모든 개수가 다 무슨 수야? 실수더라. 근데 허근 오메가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라는 걸 알 수 있죠. 얘 한 근이 오메가면 다른 한 근은 오메가 바가 된다는 거야.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은데 좀. 그러면 두 근이 나왔으니 근각의 관계를 또 이용해 볼 수 있어요. 쟤처럼. 그럼 여기서는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몇이 되죠? 1이 되죠. 그럼 오메가 오메가 바는 똑같이 1이 돼요. 그러면 새로 나온 오메가 바가 무엇과 같느냐를 또 조사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아요. 이해하고 있어요? 또 놓치고 또 혼자서
고민하실래요?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죠? 근데 이 친구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또 뭐와 같아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죠?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세요 여러분. 남이 공부해주지 않아요.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이렇게 이것만 다 외워주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외우자면 오메가는 뭐죠? 근의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예요. 그럼 여기에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죠. 이것까지만 외워주시면 완벽해요. 이거 외워야 문제에 대한 이제 입장권이 주어진 거야, 여러분. 문제를 풀기 위한 입장권이 주어지는 거지. 아, 나 너무 친절한데? 문제까지 풀어줄게. 미친놈이다. 친절 그 자체. 스윗동룡. (772번입니다) 과제 다 해오셨나요? 과제 내드린 분들. 똥현이 했어요? 과제? 응. 못했어요? 앞에는 좀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해도 열심히는 안 했어요? 좀만 더 해봐요. 그렇죠. 뭐 종건이 왜? 뭐가 자꾸 아닌데. 772번입니다.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이 오메가다 라고 첫 번째 줄을 딱 읽는 순간 얘가 쓱 생각이 나야 돼. 여러분 처음부터 스토리텔링을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문제 아래다 써보세요. 첫 번째, 얘 한 허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를 쓰세요. 밑에다 쭉 써보세요.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다. 근데 이 식이 좌변으로 이항하면 인수분해가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된 형태에서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걸 써보세요. 근데 얘는 실근을 가지니까 여기다 빗금 딱 쳐버려. 너 아니야. 그럼 허근, 오메가는 얘의 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이걸 써요. 그 다음은 너는 0의 한 근이 오메가인데 모든 개수가 무슨 수? 실수잖아. 따라서 켤레근의 성질에 의해서 다른 한 근은 뭐가 돼? 오메가 바가 돼. 그러면 두 근이 나왔으니 우리는 근과 개수의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이 돼. 이해 안 되면 손이라도 들어봐. 눈이라도 날 맞추던가. 이거 이해 안 돼? 근데 쌤이 한 5번 얘기할 때 동안 얘기를 안 해주면 또 모르고 지나가는 거잖아. 그렇게 말해줘, 방금처럼. 켤레근은 알겠니? 그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 두 근이 오메가와 오메가 반이? 맞니? 근과 개수의 관계 아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두 근의 합은 뭐와 같니? 마이너스 1이죠. 지금 쌤 그냥 간단하게 봤을 때 시연이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2차 방정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너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와 같아?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아. 알파 베타는 a분의 c와 같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가 뭔 거야? 오메가 바인 거야. 그러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분의 1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오메가 바는 a분의 c 1분의 1 해서 1이 나온다는 거야. 진짜야? 진짜 알겠어? 진짜야? 그러면 여기까지 나왔잖아. 그럼 이제 새로 나온 근인 오메가 바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이 위의 식으로 인해서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고요. 근데 이 친구를 여기서 또 생각해보면 얘가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넌 오메가 제곱과도 같은 거지. 다음 여기에 의하면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과도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다음 마지막 근해 공식 써서 마무리하면 되는 거야. 다시 3차 방정식에 오메가 대입하면 성립한다가 이거고, 인수분해 했을 때 앞에 실근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2차식에 대한 근이 또 오메가니까 얘가 나오고,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인데 모든 개수가 실수니까 다른 한 근은 켤레복소수라서 오메가 바를 동시에 근으로 갖는다. 따라서 근거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바는 1이 된다. 근데 새로 나온 근인 오메가 바에 대한 조사를 해보자 하니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은데 이 친구는 위의 식에 의하면 오메가 제곱과 같더라. 다음 얘에 의하면 오메가 분의 1과 같더라. 그리고 근해 공식 써보면 오메가는 이런 친구들이더라 라는 거지. 문제 푼다이. 772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했어. 다 써봤지? 다 써봤어? 써봤나요? 에레이씨. 자, 1 플러스 얘래요. 하나씩 연속하는 자연수를 대입하여 12까지 대입을 해서 더하겠대요. 그럼 1부터 그냥 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기본적인 풀이는 해보는 거예요. F1은 몇이 나옵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가만히 놔둬도 되는데 항상 이 오메가에 대한 식은 1차 이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야? 봐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라며. 그리고 오메가 제곱은 뭐와 같니? 이 식을 꽤 많이 써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아요. 그러니까 오메가 만약에 2025제곱이 있어. 4제곱이라고 할게. 그러면 이 친구 오메가 세제곱이 몇 번 포함되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그럼 2024를 3으로 이렇게 나누겠죠. 이렇게 할 거야. 근데 쌤은 이 방법 굉장히 싫어해요. 결국엔 3으로 나누면 뭐가 궁금한 거야? 나머지가 궁금한 거 아니야?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 남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니냐고. 물론 여러분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상황은 예외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짝수가 나오는지 홀수가 나오는지 아셔야 됩니다. 여기가 홀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면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1인 이 문제에서는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024에 가까운 3의 배수를 생각해 버리는 거야. 202 여기까지 더하면 몇이니? 자릿수 더하면 4지. 그럼 뒤에 뭐 쓸까? 2 이렇게 써버려. 그럼 2 더하면 6이잖아. 따라서 얘가 3의 배수지. 그렇지? 그러면 너는 오메가 세제곱에 뭔지 모르겠어. 몇 제곱이랑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남더라. 앞에가 1로 싹 사라지면서 너는 오메가 제곱과 같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됐니? 자, 근데 여러분 하나만 업그레이드 할게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거에서.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의 홀수 제곱인지 짝수 제곱인지 쉽게 아는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실 거죠? 그럼 3 곱하기 홀수는 무슨 수죠? 홀수입니다. 3 곱하기 짝수는 짝수죠. 잘 봐요. 여기에 별표를 곱했어요. 그럼 3 곱하기 별표가 2022다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 별은 홀수냐는 거야? 짝수냐는 거야? 짝수일 거라는 거야. 3 곱하기 짝수를 해야 짝수가 나오고 3 곱하기 홀수를 해야 홀수가 나오니까. 따라서 아까 쌤이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도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낮췄어. 오메가 2024제곱은 오메가 제곱이다 이렇게 낮췄어. 근데 쌤이 뭐랬어? 몇 차 이하로 나타날 수 있댔어? 1차 이하로 나타날 수 있댔지. 이 오메가 제곱이란 친구가 나오면 이 친구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바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런 형태로. 알겠니?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 친구를 바꾸는 게 편리해요. 이거 이해되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뭐랑 같아? 마이너스 오메가와 같잖아. 근데 만약에 어떠한 특정한 문제에서는 1을 대입해봤더니 만약 오메가 제곱이 나왔다고 쳐보자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제곱은 무엇과 같죠?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과 같죠? 여러분 혼자 입으로라도 이렇게 이야기해보세요. 소리는 안 내도.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쓸 수 있지.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얘가 편한 경우가 있고 얘가 편한 경우가 있는 거야. 어? 항상 얘가 더 편한 건 아니라는 거지. 항의 개수가 하나인 것이 더 간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항이 하나면 이런 이야기가 가능하죠. 오메가 바와 같더라. 이런 얘기가 가능해져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오메가 바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에서는 자, 얘가 편할까 얘가 편할까? 왼쪽이 편해요 오른쪽이 편해요? 오른쪽이 당연히 편하겠죠. 왜? 차수도 낮고 항의 개수도 적어요. 그치? 당연히 이쪽으로 가는 거야. 합리적이죠? 이 정도면? 다음 F2는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죠. 그럼 이 친구는 일단 뭐부터 해? 차수부터 낮춰. 이렇게. 납득되세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 친구 또 항이 2개네. 그럼 이제 선택해야 돼 여러분. 선택해야 돼. 이 친구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고 쓸 것인가 얘로 쓸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위에 이렇게 썼죠. 아래도 이렇게 쓰시는 편이 좋은 거예요. 표현법을 좀 맞춰주는 편이 좋습니다. 항의 개수를 작게 잡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다 낮게 잡고 차수를 1차 이하로 잡고 싶다면 1차 이하로 잡는 거예요. 자 어드밴스드 심화해요.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여러분 오메가를 처음 배우는 것은 여러 가지 방정식이지만 한번 배운 입장에서 다시 한번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로 넘어가면 이 오메가를 이용하여 풀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다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차수가 1차 이하로 맞춰지는 것이 유리한 겁니다. 왜요? 아니 그렇지 않겠어?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A는 BQ 플러스 R에서 중요한 게 뭐였어? B의 차수보다 아래 차수가 더 낮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수를 낮게 유지할수록 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근데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취사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본인이 오메가를 이해하기에도 뭔가 좀 힘들다. 오메가를 이해하는 것만 해도 오늘 수업에서 많은 걸 배운 것 같다. 하면 이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다음 F3은요. 몇이 되죠? 1 플러스 오메가 6제곱인가요? 그럼 1 플러스 이거 몇이에요? 1이네. 그럼 2가 되는군요. 다음 F4는 뭐가 돼요?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 하면 이거 느껴지니 얘들아? F1이 뭐니?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야. F4는 1 플러스 오메가 8제곱이야. 차이가 얼만큼 나 지금 이거? 6만큼 나지 않니? 오메가 6제곱은 뭔데? 1이잖아 1. 오메가 F7은 몇이야 얘들아? 1 플러스 오메가에 14제곱 이 차이 몇이니? 6이니? 또 오메가 6제곱을 곱한 거 아니니 뒤에다가? 근데 이거 몇이니? 1이지. 그러니까 F1, F4, F7 얘네가 다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쭉. 굳이 이걸 일반화해서 쓰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죠. 이렇게 쓰시던가 n에 1 대입하면 1이고 2 대입하면 4고 이런 식이죠. 또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쓰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아이들이야? 몇인 아이들이야? 어그로 끌지 마.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애들이야? 1인 애들이지. 그치? 그러면 요렇게 쓰면 그게 잘 안 보이더라 이거야. 근데 이 친구의 이점이 뭐야?
n은 자연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점이야. 이 친구는 나머지가 바로 보이는 것이 이점이야. 그럼 단점이 뭐야? n은 자연수에 뭐가 포함돼? 0까지 포함해야 돼. 0을 대입해야 1이 나오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의미 아닌 정수라고 많이 써요. 의미 아닌 정수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문제의 해설이나 교과서에서는 위의 방법으로 많이 잡아요. n은 자연수가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 자연스러울 거라서 드립 아니고요. 저는 이 친구를 많이 쓰게 돼요. 여러분 막 합동식 배우고 했었잖아. 저는 수학 교육과를 나왔기 때문에 정수론에 익숙해요. 정수론. 정수 가지고 막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학문을 정수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나머지가 1이면 3n 플러스 1 이렇게 쓰기로 되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너무나 거창해 보이죠? 니들도 이미 가스라이팅 당했잖아. 나머지가 1이면 이렇게 쓰기로 하지 않았어? A는 BQ 플러스 R? 맞지 않아? 근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쓰는 게 맞아? 난 별로다 이거야. 쌤은 이렇게 많이 써요. 알겠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해서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아무튼 그러면 F2와 F5와 F7 이것도 다 같겠지? 이거 다 같지 않겠어? 아 F7이네. F8 이 친구들. 아니 그러면 3이라는 뭘 가져? 그냥 국어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세요. 주기를 갖죠. F1, F2, F3 F4, F5, F6 F7, F8, F9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주기라는 말은 수학적인 표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대수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주기를 갖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툭툭 잘라서 봐도 된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3개씩 잘라서 더하면 다 같다는 말 아니냐고. 납득이 되겠어요? 그러면 F1, F2, F3 더하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가 되죠, 여러분. 이거 몇이에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나요? 이거 몇입니까? 몇이에요?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1 하면 다 얘 몇이 돼요? 3이 되죠. 3이 몇 개 더해져 있대요? 4개 더해져 있대요. 따라서 답은 12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 친구를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봐도 돼요. 여기서 너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도 같죠.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해서 답은 마이너스 1, 3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 푼 방법과 여러분들이 푼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이건 절대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메가 바를 이 문제에다가 섞을 것이냐 아니면 차수가 높더라도 항의 개수를 적게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항의 개수가 많더라도 항의 개수 차수를 낮게 유지할 것이냐 어떤 기조를 갖고 문제를 푸냐에 따라서 다양한 풀이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저는 최종적으로 3월이 돼서 내신이 되면 전 오메가 바를 적극 수용할 거예요. 오메가 바를 적극 수용할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가능해요. 자, 이건 그냥 참고 욕심내지 마. 얘들아 오메가 제곱이 뭐랑 같지? 오메가 바와 같지 않니? 잘 들어봐. 그럼 fn을 이렇게 쓸 수 있지. 너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인데 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의 n제곱이잖아. 근데 오메가 제곱 대신 1 오메가 바를 써도 되지 않니? 이거 이해되니? 이해돼? 근데 잘 들어봐 얘들아. 잘 들어봐. 근데 얘들아 너네 여기서 있잖아. 오메가가 문제에서 쓰고 있는 저 오메가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니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니 여기서 쓰고 있는 오메가가 이 둘 중에 누구니? 모여도 상관없다는 뜻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가 가?
얘가 지금 x제곱 어디였어? 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겠다며. 근데 얘 허근이 몇 개야? 2개잖아. 그 중에서 뭘 오메가로 잡겠대? 말 안 했지. 그래 놓고 문제 끝까지 오메가가 누군지 말을 안 하지. 이게 무슨 뜻이야? 뭘로 잡아도 답이 똑같을 거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 자, 그럼 문제를 이렇게 풀 수 있어. 어떻게 풀 수 있냐? 심화야. 자,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와 같죠? 맞나요? 대답해봐. 맞나요? 네. 저는 이러면 fn은 1 플러스 오메가 n제곱이네. 이렇게 바꿔요. 어? 아니 오메가를 뭘로 잡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메가 하나를 생각해요. 근데 쭉 해서 문제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니까 오메가 바로만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러면 나 스위치. 나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볼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오메가가 있고 오메가 바가 있잖아. 근데 내가 오메가를 허수 부분이 플러스인 걸로 선택한 거야? 마이너스인 걸로 선택한 거야? 모르잖아. 근데도 물어봤잖아, 답을. 답이 존재한다잖아.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뭘로 잡아도 답은 같을 것이다, 이 얘기 아니야. 이걸 이해해야 돼, 일단. 이해가 돼? 내가 오메가로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를 잡든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 잡든 사실 답이 같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겠지. 오케이? 그럼 나는 오메가 하나를 딱 잡아. 둘 중에 하나를 딱 잡았어.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오메가 바로만 문제를 표현할 수 있더라 이거야. 만약에 오메가 싹 다 없애주고 오메가 바만 남겼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오메가 바를 오메가로 생각하면 되는 거다. 둘 중에 뭘 오메가로 잡아도 상관이 없다며. 그러니까 중간에 스위치를 탁 해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럼 차수가 낮아져서 훨씬 보기 좋은 형태가 나오는 거죠. 예로프나 사실 같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럼 이게 최종적으로 무슨 얘기냐? 이것도 알아갔으면 좋겠어. 문제에서 물어본 게 F1부터 F12까지 더한 거잖아. 맞니? 잘 들어봐. 그럼 결국에는 여기에 이런 오메가 같은 친구들이 식에 등장하지. 맞니? 근데 이 오메가들이 오메가등, 오메가 받은 이 값이 같다는 거 아니야? 맞니? 이게 뭔 뜻이니 얘들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 값은 무조건 실수야. 그렇겠지. 얘에다가 전체 바 때려야 오메가가 전부 다 오메가 바로 다 바뀔 거 아니야. 근데 Z와 Z바가 같대. Z는 무슨 수지? 실수. 이렇게 배웠잖아. 따라서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봤는데 선지에 i나 마이너스 i가 있다? 싹 다 지워버리자. 아시겠나요? 자, 물론 발레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하는 게 100% 참인 건 아니야. 그러니까 100% 옳은 말은 아닙니다. 왜? 이 식 자체에 이런 게 등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에. 그럼 이런 거 조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근데 보통 안 물어보니까. 보통 물어보는 요구사항은 실수로 무언가 이야기를 해놓잖아. 그러니까 켤레복소수 같겠다. 실수겠네. 생각하고 움직이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769번입니다) 방정식 x세제곱은 1에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시작해. 작업 시작해 빨리. 오메가 세제곱은 1,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제 써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반은 1,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근데 그 친구는 오메가 제곱과도 같고 또 뒤에서 오메가 분의 1과도 같다는 걸 알 수 있다. 마지막 오메가는
근해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마이너스 1 플마 루트 3i다. 이거를 적어도 시험 보기 전까지, 시험 보기 전까지가 아니야. 그래서 3월이 되기 전까지 적어도 10번은 써봐야 돼. 주르르륵 주르르륵 주르르륵. 자, 가문다 기억이야.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1은 0, 1은 1이요. 얘들아, 이거 뭐 여담인데 이거 사실 굉장히 웃긴 등식이지. 아니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주는 거야? 잘 들어봐. 자, 내신이잖아. 만약에 내신이야. 근데 모의고사 기출 변형이 아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작하신 문제야.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넘겨서 얘가 0인 걸 보이면 돼. 근데 만약 이 문제가 모의고사 기출이거나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거나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 변형으로 내신에 등장한 문제야. 만약에. 무슨 뜻이야? 여러분들이 부교재나 학교에서 나눠준 프린트에서 본 적이 있던 문제냐 이거야. 그런 문제 중 하나였잖아? 그럼 형태를 살려서 가야 돼. 이 친구의 값을 조사하러 가야 된다고. 왜? 모의고사는 절대 얘를 이렇게 주지 않아요. 이렇게 준 이유는 너를 조사하란 뜻인 거예요. 여러분, 등식이나 부등식도 주어가 있고 조사가 있어요. 좌변이 주어입니다. 얘는 얘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x가 1보다 크다라는 해 이거 있죠. 이거 여러분 엄밀히 얘기할게요. 이거 이렇게 쓰면 틀린 표현이에요. 우리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라고 했을 땐 x가 1보다 크다를 알고 싶은 거지 1이 x보다 작은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주어예요. 따라서 해를 구할 때는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써주는 편이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자연스럽죠? 그렇죠? 좌변이 주어예요. 평가원과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그리고 수능 내시는 분들까지도 이런 걸 다 인지하고 있어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좌변에 이렇게 썼다는 건 얘의 어떤 의미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내셨다. 내가 부교재에서도 못 봤고 프린트에서도 못 봤고 처음 보는 문제야. 그럼 그 문제는 알아서 변형해서 풀어야 돼요. 왜? 이유가 뭘까? 학교 선생님은 문제 출제하고 몇 억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와 같은 퀄리티를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구현했다? 그 선생님 칭송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문제 그거 하나 제대로 낸다고 몇 억, 하물며 몇십만 원도 받지 못하는데 그거를 위해서 며칠을 거기다 투자하신 거예요. 정말 칭송받아 마땅한 선생님이시죠. 근데 보통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선생님 비하한 거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꾸셔서 해결을 하셔라 라는 거야. 근데 모의고사 기출변형이나 이런 문제는 위의 식을 살려서 이 좌변의 값을 조사하러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저는 좌변의 값을 조사하러 가볼게요. 그러면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차수를 최대한 낮춰요. 이렇게 몇이에요? 0이네요. 틀렸어요. 다음 니은 갑니다. 얘들아, 니은이 복잡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니? 항이 2개이기 때문이야. 하나의 괄호 안에 항이 2개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거 뭐라고 바꿔도 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되지. 집중해. 어디 봐. 집중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꿔도 돼요? 얘는 뭘로 바꿔도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로 바꿔도 되죠. 얘는요? 2인가요? 맞습니까? 다음 1 플러스 오메가 4제곱은요? 오메가 세제곱을 1로 바꿔주면 1 플러스 오메가, 즉 얘랑 또 똑같더라 이거예요. 그럼 항이 총 몇 개가 곱해져 있어요? 6개, 3의 배수만큼 곱해져 있네. 개꿀띠, 그죠? 규칙이 딱 맞아요. 그러면 이 친구도 너네들의 곱만큼 여기 뒤에도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곱하면 뭐가 돼요? 2 오메가 세제곱 몇이죠? 2, 2, 2,
4. 니은은 맞는 말인 거예요. 경민아, 이해했니? 다음 디귿입니다. 자, 뭐 할까요, 여러분? 뭐 그냥 뭐 풀면 되는데 뭐 통분하고 뭐 생쇼 하시면 돼요. 기본풀이 한 번 보여줄게. 기본풀이에요. 통분해. 넘어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의 제곱. 전개해. 오 쉣. 전개해. 오메가 4제곱 플러스 2오메가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1. 여러분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풀다간 끝나버려요. 시간이. 너가 0이죠? 없어요. 1이죠? 분모가 1이라서 생략 가능해요. 다음 이 친구는 오메가네요. 너는 2고요. 2 오메가 제곱이고요. 다음 얘는 플러스 1이고요. 얘는 오메가 제곱이고요. 2 오메가 플러스 1이에요. 그럼 뭐가 남아요? 3오메가 제곱 플러스 3오메가 플러스 2인가요? 요 정도 괜찮지 않나? 이거 3이 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해도 돼? 이거 이렇게 지워지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잖아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다. 디귿이 맞는 말이죠. 자, 이번엔 내 쪼대로 풀 거야. 이번엔 샘플이에요. 저는 이렇게 풉니다. 저는요, 이 오메가 제곱을 오메가 바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켈레복소수와의 덧셈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요. 혹은 저는 이 상태에서 통분을 해요. 자,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냥 따라와 주세요. 잘 보세요. 이거 분모 몇이죠? 1인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인수정리 형태죠. x에 몇 대입했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변이 얘가 되더라 이거예요. 이런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YI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이더라 이렇게 알 수 있죠. 오케이. 다음 위에는요. 자, 제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 눈에는 이게 이렇게 보여요. 얘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항이 두 개라서 완전 제곱이지 항이 하나면 완전 제곱이라고 부르지 않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 쓴 거예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랑 오메가 플러스 1이 같다. 이걸 쓴 거예요. 오케이. 자, 근데 오메가 바제곱이고 오메가 제곱 아닌가요? 그럼 이거 뭘로 바꿀까요? 오메가로 바꾸세요. 얘는 오메가 바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오메가 제곱이 뭐죠? 오메가 바와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는 오메가 바바가 돼요. 오메가 바바 이런 느낌이야. 바바. 다음 얘는 오메가 바 이런 느낌인 거지. 대입하는 거야. 그럼 뭐가 돼? 1분의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의 제곱이 되죠. 그럼 또 가! 너 뭐야? 오메가 바야. 너는 오메가야.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이게 되면 있잖아. 암산이 돼.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보세요. 잘 봐. 통분하겠죠? 근데 통분하기 전에 바를 최대한 이용하려고 바를 때려요. 통분하면 분모는 마이너스 1 대입 1 이렇게 가는 거야. 분모 생각할 필요 없네.
그럼 분자는 뭐가 나와?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저는 연필로 여기다 끄적거리는 거예요, 이제. 안 써도 되겠다. 그럼 얘는 오메가 바 플러스 1 항이 두 개네? 그럼 뭐가 합리적일지 생각하는 거야. 항이 두 개인 게 합리적일까? 제곱으로 가는 게 합리적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근데 제곱이 달려 있으니 너는 너인 게 편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부터 이해가 안 돼요? 혹시? 돼요? 이거 제곱이고 제곱인데 안에 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근데 오메가 제곱은 뭐였어? 바였어, 그지? 그러니까 너는 오메가 제곱 이구나. 그럼 또 곱셈 공식 쓰는 게 아니라 오메가 제곱을 또 바꾸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런 풀이가 있다. 저는 이 풀이가 가장 좋다고 생각해요. 다음 리을입니다. 여러분 리을은 보자마자 지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잘 봐. 당연히 뭐 해야 돼? 통분해서 구하는 것이 디폴트야. 기본 풀이가 그렇게 돼. 근데 얘 뭐랑 같니? 아니 일단 이 둘이 무슨 관계니? 켤레복소수 관계지. 그럼 이 값은 너의 무슨 부분? 실수 부분의 2배라는 값을 갖게 될 거라고? 근데 얘 실수 부분이 뭐래? 0이래. 뭔 말이야? 얘가 0이거나 순허수일 거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래야 실수 부분이 0인 수잖아. 맞아? 근데 딱 봐봐. 0이니? 0은 아니지. 분자가 살아있으면 0은 아니잖아. 그치? 그럼 얘가 순허수라는 말이네? 맞니? 얘들아 생각해봐. 너네 오메가로 순허수 어떻게 만들어? 생각보다 쉽지 않아.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잖아. 그럼 순허수 만들려면 오메가 플러스 2분의 1 느낌을 사야 돼요. 2분의 2오메가 플러스 1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틀렸겠거니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까지가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 어렵겠죠, 그렇죠? 저는 이렇게 봐요. 얘가 뭐죠? 오메가 봐요? 자, 잘 봐요. 아니, 그러니까 분모가 얘기가 되려나 모르겠네. 좀 어려운 얘기예요. 분모가 순허수가 아닌 허수죠. 이해되니? 실수 부분도 0이 아니고 허수 부분도 0이 아닌 분모를 갖고 있다고. 그럼 그 친구의 역수지. 얘들아 역수하면 뭐 떠올라? 켤레복소수가 떠올라야 돼. 따라서 순허수가 아닌 허수잖아. 그럼 역수 때려도 절대적으로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돼. 켤레복소수 하면 복소평면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미안해. 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1시간 썼네. 이씨. 오메가 씨.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자.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은 인수분해 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 크게 두 꼭지가 있는데 첫 번째 고차 방정식의 풀이죠. 풀이 방법 첫 번째 공통인수가 존재하는지 살핍니다. 다음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는지 살펴요. 다음 마지막 인수정리가 성립하는지 살핍니다. 인수분해도에서 가운데 3개가 빠졌죠. 그래서 첫 번째 공통부분에 관련한 방정식 뭐죠? 무슨 방정식? 상반 방정식이었어요.
그래서 쉽게 푸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보기차식에 관련한 방정식 뭐죠? 보기차 방정식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거의 다 치환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치환을 했을 때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올 텐데 원래의 4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짐에 따라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떤 근을 가져야 하는지 그를 해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음 다양한 문자. 그렇죠? 다양한 문자는 두 번째 꼭 집어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연립 2차 방정식이에요.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를 배우는 거예요. 자, 연립 2차 방정식도 인수분해 도표를 그려서 정리했던 것처럼, 그리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면 첫 번째 떠올라야 되는 거? 과연? 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하면 맨 처음에 뭘 생각해야 돼? 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지 살펴야 돼요. 맞죠? 기억이 나세요?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지 살펴서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무조건 꼭지점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값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다음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면 다음 살펴야 되는 게 축을 포함하는가를 살펴야 되죠. 왜요? 축을 포함하게 되면 범위 안에서 증가와 감소가 섞이게 되고,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조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형태만 일어난다. 그래서 축을 포함하지 않으면 양 끝값 중에 큰 것이 최대값, 작은 것이 최소값이 되는데, 이것도 감소냐 증가냐를 알아내면 그 값을 구하기 전에 어디가 최소값인지 어디가 최대값인지까지도 알 수 있는 거지. 증가다. 그럼 최소값은 어디 끝에서 가죠? 왼쪽 끝에서 갔고, 증가면 오른쪽 끝에서 최대값을 갖고요. 감소면 반대로 갖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축을 포함하고 있으면 어떻게 풀어요? 축에서 일단 아래로 볼록이면 최소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어디서 가져요? 양 끝 중 하나가 최대값이 될 텐데 어떻게 판별해? 축에서 더 먼 곳에서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첫 번째,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지 살핀다. 뭘 살핀다고? 제한된 범위가 존재하는지 살피라고. 여러분, 공통수학 1에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여러분 수능 출제 범위와 가장 연관이 깊어요. 그냥 여러분 고2 대수 들어가면 하나의 대단원마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가 계속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다음 제한된 범위가 없어? 그럼 뭐 꼭지점. 제한된 범위가 존재해. 다음 살펴야 되는 것은 축을 포함하는가. 축을 포함하면 축에서 무조건 하나의 값을 갖고 나에서 가장 먼 곳에서 다른 하나의 값을 갖는다. 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범위 내에서 나는 증가거나 감소가 될 테니 양쪽 끝값 중 큰 것이 최대값, 작은 것이 최소값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렸죠. 연립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연립 2차 방정식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정의. 연립 1차 방정식의 정의가 뭐죠? 연립되어 있는 1차 방정식. 정확한 정답이에요. 둘 다 1차 방정식인 상황에서 두 개를 연립하는 상황이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의 정의예요. 그럼 연립 2차 방정식은 뭘까요? 연립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인가요? 틀렸습니다. 연립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중 최고 차수가 2차인 걸 말해요. 다시 연립 1차 방정식의 정의가 연립되어 있는 두 1차 방정식, 새 1차 방정식인 이유는 1차가 최고 차수면 1차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애가 들어간 것을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까? 안 해요. 그러면 최고 차수가 1차면 모든 방정식의 차수가 1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연립 2차 방정식이면 차수가 전부 다 2차여야 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y는 1과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이 연립방정식 보세요. 이게 몇 차 방정식이에요? x, y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에요. 얘 몇 차 방정식이에요? 1차 방정식이죠. 그럼 얘는 연립 몇 차 방정식이죠? 1.5예요? 이것도 이 연립 2차 방정식이라는 거예요. 연립되어 있는 방정식 중 최고 차수가 2차인 연립 형태를 말해요. 그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종류가 몇 가지 있을까요? 일단 하나는 2차식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2차 방정식. 그럼 다른 하나는 종류가 몇 개야? 1차거나 2차거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야. 그거부터 구분하셔야 돼요. (2차) 방정식과 1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가? 아니면 2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이 연립되어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될 것 같죠? 근데 얘들아, 여러분 그 2차 방정식에서도 이게 핵심이었고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서도 이게 핵심이었어. 결국에 여러분 2차 방정식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좌변을 무슨 분해해요? 인수분해합니다. 그래서 너는 0 또는 너는 0, 즉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1차식은 0 또는 1차식은 0, 즉 두 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목표였어요. 3차 방정식의 목표는 뭐예요? 세 개의 1차 방정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목표예요. 납득되세요? 4차 방정식은 4개의 1차 방정식으로 나누는 것이 목표예요. 근데 우리한테 2차 방정식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 뇌에서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죠. 3차 방정식은 1차와 2차로 나눌 수도 있고 1차, 1차, 1차로 나눌 수도 있어 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야. 근데 사실상 이 친구는 잘 들어. 개수가 정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되지 않을 뿐 복소수 범위에선 항상 인수분해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얘도 사실 1차, 1차로 나타내게 되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을 그냥 2차 방정식이라는 것으로 개념화 해버린 거지. 그냥 바로 이거 인수분해 하지 말고 근해 공식으로 바로 근 구해 라고 개념화가 되어 있는 것 뿐이야. 결국에는 1차 방정식 3개로 나타내는 것이 3차 방정식 풀이 근본이다 였어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왔어요. 뭐가 근본이야? 1차 방정식이 근본이야, 얘들아. 일단 선생님 지금 수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선의 방정식 배웠죠? 직선의 방정식 정의가 뭐예요? x, y에 대한 1차 방정식. 이게 직선의 방정식의 정의죠. 맞니? 1차 방정식인 거야. 물론 여기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가 들어가야 돼요. 즉 a, b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어서 x, y가 둘 다 안 보이는 사태는 막아줘야 돼요. 이게 1차 방정식, 즉 직선의 방정식이죠. 결국에 어떤 문제든 간에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야. 대충 이해가 되겠니? 대충 이런 형태로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돼. 알겠니? 근데 여러분 이 친구가 무슨 방정식이라고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여러분 너에 대한 수학 학문이 따로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되니 얘들아? 1차, 2차, 3차, 4차, 5차 다 때려치우고 1차 너만 파는 학문이 따로 있다고요. 그리고 그 학문은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가든 안 가든 이공계열로 가면 1학년 때 필수로 배우는 학문이에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래서 직선 영어로 뭐예요? 라인이죠.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해서 선형대 수학이라고 배워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대수적으로 배우자 이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을 문자와 숫자로 나타내서 그거에 대한 학문을 공부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리니어, 선형,
선형, 대수학인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20계열이면 대학교 1학년 때 무조건 배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결국 방정식 중에서도 다항방정식은 다항방정식이 뭐야?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얘네 말하는 거야. 이 친구들은 결국엔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으로 나타내서 그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것이 목표라는 거야. 그럼 이제 조금 더 어려운 형식의 1차 방정식도 해결하는 방법을 선형대 수학에서 배우는 거지. 거기서 쓰는 도구가 뭐야? 행렬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렬을 추가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야.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사실 좀 회의감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때 행렬이 추가되기 전까지는 행렬을 배워도 사실 고등학생 때도 쓸 곳이 없어요. 이 행렬이라는 것을 쓸 곳이 없다는 거야. 이게 많은 학생들의 착각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풀고 있는 웬만한 문제를 다 행렬로 풀 수가 있어요. 엄청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배우려면 또 개빡세겠죠? 그냥 행렬 단원 내신이라고 생각하고 풀고 넘어갈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행렬이라는 단원이 여러분 수능 출제 과목이 대수랑 미적분 원이랑 확통 이렇게 3개야. 공통수학 1, 2는 출제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얘를 뭐라 불러? 간접 출제 영역이라고 불러. 왜? 대수 미적분원 확통을 풀 때도 2차 방정식 쓰거든. 2차 함수 쓰거든. 공통수학 2에서 도형의 방정식 쓰고 함수 다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행렬이라는 것이 간접 출제 영역에 들어오면서 수능의 행렬이 어떤 식으로 등장할지 혹은 등장할지 안 할지 전혀 미지수인 상황이야. 이 상황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야, 행렬 수능에도 나오니까 빡세게 공부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무책임한 행동 아니야. 고3 돼서 공부해도 늦지 않잖아. 그러니까 행렬은 그냥 내신형으로 그냥 공부를 할 건데 행렬이 그냥 내신형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지. 2차 방정식의 기본도 복소수잖아. 근데 복소수 내신용으로 하고 그냥 넘어가지. 그렇다고 복소수가 안 중요해? 아니, 중요해. 중요해. 여러분들 연산할 때 계속 허수에 대한 연산할 때 복소평면 생각하면 너무나 쉽게 풀리잖아. 복소수 정말 중요해. 하지만 내신용으로 써. 행렬도 마찬가지야. 근데 대학교 가면 졸라 중요해. 이거야. 졸라 중요해. 그냥 선형대 수학을 모르잖아. 그냥 이공계열 그냥 뭐 너가 이과야? 약간 이런 말을 들을 거야 아마. 너 선대도 안 배웠어? 너가 이과냐? 이런 얘기를 들을 거야. 갑니다. 따라서 연립 2차 방정식도 있잖아.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야. 뭐라고?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라고. 연립 2차 방정식의 핵심은 너가 도출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게 어때요, 여러분? 이미 나왔죠? 이미 나왔어요. 제가 첫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다변수는 다루지 않는다란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는 전부 단일 변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x, y에 대한 다항식이란 말이 나온다? 이것은 개구라다. 페이크야. 그 중에서 하나를 타겟팅해서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x, y라는 문자를 보통 사용하게 될 텐데 문자 2개를 사용해서 2차 방정식을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의 연립 방정식이 이제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린 뭘 찾아가야 된다고? 1차 방정식을 찾으러 가야 된다고요. 오케이? 왜 1차 방정식을 찾는 거니? 왜 1차 방정식을 찾는 거니? 이러한 xy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고 이러한 xy에 대한 1차 방정식이 있는 거.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 거야? 그래, 대입해서 문자를 하나로 만드는 거지.
그럼 얘들아, 얘가 x에 대한 y는 x 플러스 1이라서 y 자리에 x 플러스 1을 대입해봐. 그럼 이 친구가 y가 전부 다 사라지지. 그럼 문자는 x만 남고 몇 차 방정식이 되니? 2차 이하의 방정식이 돼요. 2차 항이 사라질 수도 있잖아. 2차 이하의 방정식이 되죠. 그럼 이 2차 방정식을 풀겠죠. 그럼 x값이 최대 몇 개 나옵니까? 2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x가 몇 또는 x가 몇 해놓고 그 x값에 따른 y값을 조사하는 것이 이 연립 2차 방정식의 A to Z예요. 그냥 처음과 끝이라고. 이게 1차 방정식을 유도해서 대입을 해서 한 문자에 대한 2차 이하의 방정식을 유도해서 그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그에 상응하는 y값을 구하는 것이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요. 근데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2차 방정식은 하나가 꼭 필요하고 하나가 1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경우, 다른 하나가 2차 방정식으로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 근데 하나가 1차 방정식으로 나와? 얘는 할 게 없는 거야, 얘들아. 얘는 그냥 어떻게 끝내면 돼? 뭐 하면 돼? 대입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 1차 방정식을 유도해내는 것이 나의 목표다 이거야. 알겠지? 이게 목표야. 그래서 결국엔 뭐 하고 싶은 거야? 대입해서 문제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납득되세요? 그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야, 연립 2차, 야, 2차 방정식 2개 나오면 1차식 유도하라고. 1차 방정식 유도하고 그게 어려워? 그게 어려워?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방법론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려요. 방법론. 크게 4가지 있습니다. 4가지. 첫 번째입니다. 아니, 생각해봐 얘들아.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 얘 2차지. 물론 문자가 x만 있는 건 아니야. x, y 같이 있을 거야. 2차야 2차. 2차 방정식을 떠올려봐. 2차 방정식 풀이 어떻게 했어? 1차 방정식 2개를 유도하기 위해서 좌변을 인수분해했죠. 그쵸? 인수분해가 첫 번째예요. 납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의 2차 방정식이 요런 식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3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 해서 x-3y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성립하거나 x 플러스 y가 0이라는 1차 방정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놔두면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럼 다른 하나의 방정식을 쌤이 잠깐 좀 그지 같은 방정식을 가져와 볼게요. 자, 이렇게 가져왔어. 근데 밑에 친구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발견했지? 인수분해를 했어. 그래서 2개의 1차 방정식을 유도했어. 그럼 여기부터 문제가 어떻게 바뀌어? 연립 2차 방정식이 2개로 나뉘는 거지. 얘를 그냥 fx는 0이라고 fx, y는 0이라고 쓸게요. 그냥 계속 쓰기 귀찮아서 그러는 거야. 그럼 얘에 해당하는 것은 fx, y는 0과 x-3y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1차 방정식의 연립 또는 2차 방정식과 x 플러스 y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의 연립.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 목표가 뭐야?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목표다 이거야. 납득이 되겠니? 근데 얘들아, 이 친구는 근이 최대 몇 개였죠? 근이 몇 개까지 나올 수 있었어요? 2개까지 나올 수 있었죠. 왜? 널 여기다 대입하면 최대 2차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값이 2개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 2개죠. 자, 그럼 이 친구 봐봐. 인수분해로 문제를 해결한다 치면 1차가 2개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근이 최대 몇 개? 2개. 여기서 몇 개? 2개. 얘는 최대 근이 몇 개? 최대 4개까지도 근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대입을 했더니 하나가 막 1차 방정식으로 바뀌어. 그럼 근이 몇 개야? 하나인 거지. 또는 대입을 했더니 2차긴 한데 집중해서 들어. 2차긴 한데 완전 제곱식인 거야. 즉 중근을 가져. 그럼 근이 몇 개? 그치. 낚이면 안 돼. 2개죠. 중근은 2개예요. 근은. 값은 하나인 거지. 값은 하나지만 근은 2개인 거죠. x는 1, 중근. 이것은 근은 2개지만 값은 1이라는 값 하나가 등장하는 거죠. 값과 근의 개수를 헷갈리셔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여러분들 화요일 날 어디 배웠어요? 원방 배웠나요? 자, 근데 인수분해는 여러분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죠? 이 친구는요. 뭐시기는 0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1. 이러면 못 쓰는 거지. 쌤 좌변 인수분해 가능한데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전부 다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가 가능해야 한다는 거지. 그냥 얘가 딱 보기에 인수분해 되는데요 선생님? 한다고 인수분해를 한다는 게 아니지. 좌변으로 전부 다 넘겨서 우변을 0으로 만든 후에 그 다음 좌변이 인수분해 되는가를 살펴야 한다는 거야. 주의점이죠. 다음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야. 얘들아 생각해봐. 2차 방정식이 1차 방정식으로 변하고 싶어. 누가 없어야 되니? 뭐가 없어지면 1차 방정식이 되지? 2차 항이 없어지면 되지. 두 번째 방법 2차 항 소거야. 갑자기 되지? 인수분해에서 1차 방정식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이 두 방정식을 가감법을 이용해서 그렇지? 실수를 적절히 곱하고 더해서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어떠한 2차 항을 없앨 수 있다. 그럼 1차 방정식이 된다 이거지. 그럼 주의점이 바로 나오죠. 뭐죠? 이거죠. 쌤 x제곱 뺄 수 없어져요. 어때? 쌤 빼면 x제곱 사라지는데요? 마이너스 2xy도 사라지네요? 그럼 빼면 돼요? 안 돼요. 왜? 그래도 2차 방정식이니까. 이해되세요? 그래도 3y 이 친구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넣게 되잖아. 목적이 뭐야?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잖아. 이 친구는 주의점이 뭐가 돼? 한 번에 전부 소거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이 창이 하나 사라진다고 이 방법을 쓰라는 게 아니야. 이 창을 전부 다 없앨 수 있을 때 사용하라는 거지. 왜? 목표가 뭐니까? 1차 방정식이니까. 납득이 되시죠? 그럼 이 친구는 몇 개의 해를 가질 수 있죠? 최대 몇 개의 해를 가질 수 있어요? 그냥 빼기만 했는데 1차 방정식이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온 거야. 하나 나온 거야. 얘는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죠. 하나의 1차 방정식마다 2개의 해까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는 최대 2개죠. 1차 방정식이 하나만 툭 하고 나올 거라서 2차 항을 전부 다 떼어놓고 1차 방정식이 하나만 툭 나올 거니까 얘는 사실 이 친구랑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인 거예요. 근데 조금 복잡해 보이게 나왔을 뿐이다 이거지. 다음 세 번째 방법. 자, 여기서 한번 끊어주셔야 돼요. 사실상의 최후의 방법이에요. 사실상 선생님 아까 4개 있다 했어요. 근데 세 번째가 최후의 방법이고 네 번은 독특한 케이스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가 사실상 최후의 방법입니다. 자, 이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상수항 속어입니다. 저 납득이 안 되죠? 뭔 개소리셈. 아니 1차 방정식을 만들고 싶은데 상수항 속어가 대체 뭔 상관이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자, 이 친구는 목표가 뭐냐면 이거야. 상수항을 소거해 본 다음 인수분해가 되나? 라고 마지막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보는 거야. 무슨 말이야? 해봐야 안다는 거야. 이 유형이 어려워. 항상 생각해둬야 돼. 인수분해도 안 돼. 이창 소거해봐도 안 됐어. 그러면 속는 셈 치고 상수항을 한번 소거해볼까?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야. 그럼 소거하는 와중에 2차 방정식이 싹 나오겠지. 그럼 보통 그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알겠니? 경계가 있는 게 느껴져? 여러분 지금 풀이를 이렇게 끝낸다는 건 모든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풀 수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엔 어느 정도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지. 첫 번째, 인수분해 해봐. 그럼 얘들아, 인수분해 되는 2차 방정식이 많니? 안 되는 2차 방정식이 많니? 안 되는 게 훨씬 많지. 물론 둘 다 무수히 많은 거지만, 둘 다 개수를 셀 수는 없지만 안 되는 게 훨씬 많죠. 2차항 소거할 수 있는 경우 너무나 독특한 경우죠. 나올 수 있는 항은 총 6개예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항이 이렇게 총 6개입니다. 그럼 2차항 소거를 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만약에 소거가 돼요. a'x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제곱 플러스 d'x 플러스 e'y 플러스 f'은 0이야. 소거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너가 b가 같다는 거야. 예를 들면 얘가 1, 2, 3이면 너가 뭐 3, 6, 9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야. 얼마나 독특한 상황이야. 납득이 돼? 굉장히 독특한 상황 아니야? 그래야 얘한테 3을 곱해서 빼면 2차항이 전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굉장히 독특하다. 상수항 소거?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지. 뺐을 때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거? 이거는 애초에 문제의 설계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 지금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서 뭔가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야. 사실은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만 나온다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우리가 볼 문제들은 우리가 풀 수 있으니까 나온 거다 이거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도 독특하지만 이 독특한 방법도 최후의 방법으로 알아가자는 거야. 상수항을 소거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가능할 수도 있더라 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가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근데 독특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대칭식 배웠죠? 자, 대칭식은 0 하면 우리는 대칭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마지막 풀이 대칭 방정식입니다. 독특한 형태예요. 자, 이따 보기로 하고요.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앞에부터. 자, 779번입니다.
1차 방정식이 있나요? 부터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1차 방정식이 있네요. 그럼 y는 2x-5라고 하여 대입을 진행해줘요. 그 2차 방정식이죠? 풀 거니까 10도 넘길게요. 그럼 몇 x제곱? 5x제곱 마이너스 몇 x? 20x 플러스 15는 0이 되죠. 5로 나누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 따라서 잘 들어봐. 연립방정식이라는 걸 잊지 마. x는 1 또는 x는 3이라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썼던 것보다 조금 넓은 간격으로 쓰고 중괄호를 펼쳐요. 이렇게. 다음 x가 1일 때 y는 몇이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고 x가 3이면 y는 1이 된다. 이렇게 쓰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한 거예요. 다들 해 쓰는 방법은 연립 1차 방정식에서 배웠죠.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방법 이런 방법도 있어요. x, y는 1,3 또는 x, y는 3,1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쓰는 방법 총 3가지. 뭘 많이 쓸까? 얘를 가장 많이 써요. 이 친구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러면 우리 뭘로 풀었어? 1차 방정식이 처음부터 보여가지고 대입해서 풀었지. 그래서 최대 2개 꽉 찬 해가 등장한 거예요. 이렇게. 어때요? 이건 쉽죠? 그냥 대입해서 풀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783번 유형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암기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어느 정도 외우세요. 자, 두 연립방정식에 공통인 해가 존재한대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요? 4개가 한꺼번에 쫙 연립되는 일이 발생해요. 납득? 공통인 해가 존재한대. 그럼 공통인 해를 뭐라고 잡아야 돼? 원래는. 얘들아 원래 풀이를 보여줄게. 원래 공통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아야 돼. 그 상태로 알파와 베타를 대입해야 돼. 공통이니까 너도 성립하고 너도 성립하고 너도 성립하고 너도 성립하더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맞아요. 원래는. 귀찮잖아. 나만 그래? 귀찮지 않아? 그냥 가. 서술형이 아니라면 그냥 가. 안 써도 돼. 한 번쯤은 써봐야겠지? 처음 풀면. 자, 그러면 요 친구랑 요 친구를 가지고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죠. 일단 미정계수가 포함된 이 식과 이 식을 제외하고 이 두 식으로 알파, 베타를 구해놓고 가자 이거예요. 그럼 또 보는 거야. 연립 2차 방정식이니? 맞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승우야,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1차 방정식이 존재하는가? 이거부터 살펴야 돼. 존재하죠? 베타는 알파 플러스 1. 그대로 대입합니다. 13 넘어오세요. 2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12는 0.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6은 0. 알파 플러스 3 알파 마이너스 2는 0. 알파는 마3 또는 넓게 잡아야겠지. 연립이야. 알파는 2.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베타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군요. 알파가 2일 때 베타는 몇입니까? 3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해가 등장했어. 자, 그래놓고 이제 A와 B 값을 구해달래. 여러분, 해가 두 가지가 등장했죠. 자, 이 A 값은 하나인 게 보이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두 개네요.
A 값도 2개, B 값도 2개 등장하는 거잖아. 근데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래. 무슨 뜻일까? 첫 번째, A, B가 한 쌍 나오는구나. 두 번째, 여러 쌍 나오더라도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같을 느낌이 나나요? 아, 나요? A는 그래요. 근데 B는 좀 미지수지 않나? B는 좀 미지수죠. 그렇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앞을 보시면 자연수 AB라는 말이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은 괜히 등장하지 않잖아, 얘들아. 잘 생각해봐. 여기서 만약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이 같다고 생각해봐. 그럼 실수라고 줬겠지. 둘 중에 하나를 탈락시키겠냐. 둘 다 구하게 해서 값이 같네? 와, 문제 아름다운 걸 하면서 끝나는 걸 바라지. 자연수 AB란 말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를 걸러내는 걸 원할까? 안 그렇다고. 이 선생님 무슨 말 하는 거야? 과조건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만약 A제곱 플러스 B제곱 값이 둘 다 동일하잖아? 그러면 자연수 AB는 과조건이에요, 여러분. 줄 필요가 없는 조건이었다고. 그러니까 자연수 AB가 나왔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걸러내고자 하나 보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갑니다. 자, 그러면 얘가 아닌 얘부터 구해야 하는 것이 센스죠. 여기선 걸러지지가 않아요. 걸러지나요? 걸러져 버리네요. 자연수죠? 네, 얘부터 가겠습니다. 전 센스 졸라 없어요. 자, 얘일 때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이렇게 갈게요. 첫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5인가요? A가 탈락 이렇게 되는 거지. 다음 두 번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얘는 몇이야? 5죠? A가. 그럼 이런 생각하니 혹시? B가 자연수가 아니면 어떡하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답은 있죠. 그죠? 믿고 가는 거예요. 갑니다. 4 곱하기 2 마이너스 3B는 2다.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6이다. 따라서 B는 2. 안도의 한숨. 호. 제곱해서 더하래. 답은 29가 되는 거죠. 자, 이거 왜 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이라는 거예요. 이런 유형. 연립방정식이 2개 나오는데 너도 왼쪽에 있는 친구도 미정계수를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친구도 미정계수를 갖는 거야. 그럼 너의 해도 알 수 없고 너의 해도 알 수 없는 거지. 맞니? 그러니까 이런 때는 공통근을 대입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미정계수 없는 방정식이랑 여기서 미정계수 없는 방정식 2개를 끌고 와서 그 공통근을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다음. 자, 이제 2차와 2차로 갑니다. 784번 보세요. 보여? 나 문제 해석한다. 잘 봐. 1차 방정식 있어 없어? 없네. 그럼 첫 번째 방법 뭐야? 인수분해. 저 위에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 되지? 근데 인수분해는 얘들아 근이 최대 몇 개니? 4개예요. 4개죠.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1차 방정식이 2개가 도출되잖아요. 각각 2개에서 4개죠. 분석을 하라고. 근데 정수 xy에 대해서 뭘 구하래? xy의 값을 구하래 얘들아. 4개나 나오는데 xy 값을 모두도 아니고 그냥 구하여라? 뭔 뜻일까? 정수 xy가 하나 나오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납득이 되겠니?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야. 그러면 무슨 말이야? 그는 달라도 xy의 값은 같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이해되겠니? 풀어볼게. x 마이너스 2y 곱하기 x 플러스 y는 0. 자, 이 친구
x-2y는 0 그리고 x 플러스 y는 0 익숙해지세요? 바로 이걸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익숙해지면 어떻게 할까?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아 x에 2y 대입해야겠거니 아 x에 마이너스 y 대입해야겠거니 이렇게 가는 거야. 나중에는. 근데 원래대로 풀이라면 얘 따로를 써주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까지 봤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 xy가 여러 개인데 xy 값이 같은 것 같아? 아니면 xy가 한 쌍 나오는 것 같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 한 쌍 나오는 느낌이 들지 않아? 자, 내가 그 느낌이 드신 분들한테 확신을 줄게. 얘 봐봐. x가 뭐니? 2y지. 맞아? 여기다가 우리 지금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게 xy 아니야? 그럼 2y 제곱 아니야? 2y 제곱? 이렇게? 확신이 사라졌어, 나도. y 제곱만 같으면 되네? 젠장 2개일 수도 있네요. 아이씨. 짱나 씨. 그냥 구해. 개열받게. x는 2y 대입합니다. 뭐가 되죠? 5y 제곱이 되나요? 그럼 y 제곱은 4인가요? 끝났네 다. 그죠? y는 2거나 마이너스 2다. y가 2일 때 x는 4. y가 마이너스 1일 때 x는 마이너스 4. 완벽한 두 개가 나와버렸네. 그럼 얘는 대입할게요. y제곱이 뭐가 나와요? 2y제곱이 20이니까 너 10. 아 탈락. 그죠? 정수가 못 돼. 이거 두 개네. 그럼 xy는 8. 아이 뭐하느라. 답은 8이 되죠? 자, 787번. 자, 눈으로 한번 보세요. 맨 처음 뭐 찾아야 된다고? 1차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첫 번째 인수분해 가능해? 가능해. 그지? 가능해. 보여? 얘들아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도 바로 떠올라야 돼. 첫 번째 공통인수 있어? 안 보여. 인수분해 공식? 모르겠어. 공통 부분이 있잖아. 그치? 이 문제는 x 플러스 y를 치환해야 되는 문제죠. 그리고 치환하고 나면 인수분해가 되죠. 그런 문제예요. 다음, 자, 대칭 방정식이 등장하는 경우 연립 2차 방정식 마지막 유형입니다. 789번이에요. 잘 들어봐요. 이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시험에. 보통 연립 방정식에서는 한 문제를 내요. 중간고사에서. 그럼 가장 예쁜 게 보통 이 문제예요. 대칭 방정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1. xy는 20. 자,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매몰돼선 안 돼요. 항상 심화 개념에 매몰돼선 안 돼. 기초 체력이 탄탄해야 돼, 얘들아. 연립 방정식이지. 뭐 해야 돼? 뭐 해야 되니? 뭐 해야 되니? 1차 방정식을 찾아야 되지. 있니 없니? 없지. 없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나? 살피는 거지. 돼요? 안 되네요. 4, 5 이러고 있지 말고 알겠지?
그러면 2차 항소가 돼요? 종류가 아예 달라요. 그쵸? 안 돼요. 상수 항소가 돼요? 이거 서로소죠. 미친놈이세요? 이걸 하겠다고? 기본에 철저하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어요. 전 연립 2차 방정식 풀 때 곱셈 공식을 이용하라는 풀이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죠? 상수항소거도 안 되죠.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다. 그죠? 안 될 것 같다. 그럼 마지막 독특한 형태 대칭 방정식일 확률이 100%예요. 그냥 100%. 선생님 근데 안 나오던데요? 니들이 이걸 못 찾은 거지. 이 4개 중 무조건 연립 2차 방정식은 풀리게 설계되어 있어요. 자, 대칭식. 이거 대칭식 맞죠? 대칭식이죠. 그럼 이거 넘겨도 대칭식이죠. 넘겨도 대칭식이죠. 대칭식이 뭐죠? 복습 간다. 대칭식. 문자의 위치를 뒤바꿔도 그 값이 일정한 식을 말해. 문자의 위치를 뒤바꾼다는 건 x자리에 y를 대입하고 y자리에 x를 대입한다는 거야. x자리에 y를 대입하고 y자리에 x를 대입한다는 거야. 어때? 그래도 그 식의 변화가 없다는 거지. 이런 걸 보고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근데 대칭식은 중요한 게 뭐였어? 대칭식 중 가장 기본적인 대칭식? 기본 대칭식. 이 친구 중요했어. 문자가 2개인 대칭식이 있어. 기본 대칭식이 뭐야? x 플러스 y와 xy야. 여러분 제가 그때 xy를 이용해서 표현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곱셈 공식들 거의 다 a, b, c 쓸 때 저 여기서 xy 썼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익숙하라고. 2개고요. 문자 3개일 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와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마지막 xyz예요. 이걸 보고 기본 대칭식이라고 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사실 기본 대칭식이란 뭐야? 근각에서의 관계에 등장하는 그 친구들을 기본 대칭식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알겠니? 근각에서의 관계에 등장하는 그 친구들. 기본 대칭식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 이제? 모든 대칭식은 기본 대칭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알아가라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기본 대칭식의 값만 알면 나는 모든 대칭식의 값을 다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마지막 종지부가 여기서 찍히지. 대칭식은 문자가 얘들아 대칭식은 문자가 xy가 아니야. 대칭식의 문자는 뭐야? x 플러스 y와 xy인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대칭식은 문자가 xy라고 볼 게 아니라 문자를 xy로 볼 게 아니라 x 플러스 y와 xy를 문자 자체로 바라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 대칭 방정식의 풀이는 이렇게 나와요. 너를 치환, 너를 치환. 한 문자로 봐주세요 이거야. 근데 왜 u와 v를 쓸까? 이것은 기하와 관련이 있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게 싫어요 그러면 a, b로 바꾸셔도 돼요. 근데 a, b도 별로예요. 왜? 대칭 방정식에서 미정계수 a가 등장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a, b로 치환하는 것도 별로야. 그럼 뭘로 할래? mn? 그거 자연수잖아. 별로야. 뭐 할래? pq. pq도 미정계수로 등장할 수 있는데 까진 억지네요. 그렇죠? pq 써도 돼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uv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해서 치환해가지고 x 플러스 y와 xy를 하나의 문자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해 볼게요. 납득이 되십니까 다들? 쫑거나 이해됐니? 경미 이해됐니?
자, 그럼 이 친구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최대한 이용해 버리는 거야. 그럼 얘는 u제곱 마이너스 2v 이렇게 쓸 수 있죠. 밑에는 v는 20 이렇게 나오죠. 또 풀 수 있다고 나 풀 수 있네 대입하자 이게 아니라 또 뭘 살펴? 차수를 살피는 거야. 마치 인수분해랑 똑같은 거 얘들아. 인수분해 도 쭉 가다가 하나 됐어. 그럼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보잖아. 마찬가지라고. 대칭 방정식임을 확인했어? 그러면 치환한 다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차 방정식이 존재하는지 살피는 거야. 그럼 이거 이해되나 모르겠다. 잘 들어봐. 그럼 여러분 여기 1차 방정식이 존재하죠. 그럼 이 연립 방정식은 이 연립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니? 이해돼? U와 V에 대한 이 2차 연립 2차 방정식은 근이 최대 2개죠. 그럼 U와 V의 값이 최대 2개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하나의 UV에 대해서 해가 몇 개 나올 수 있니? 쉬운 거 갖다 줄게. 자, 이렇게 있어. 더해서 3이 되고 곱해서 2가 되는 세트가 뭐 있죠? 1과 2가 있죠. 그럼 x, y는 뭐가 나오죠? x가 1일 땐 y가 2고 x가 2일 때 y가 1 이런 형태로 등장하겠지. 하나의 UV에 대해서 그는 최대 2개죠. 그러면 여기서 연립 2차 방정식인데 1차 방정식이 하나 나왔네? 그럼 UV는 몇 세트 최대? 2세트 나오네? 그럼 XY는 최대? 4세트 나온다. 이걸 이해해야 돼. 자, 그럼 종말로 간다. 잘 봐. 개미친 상황이 이 상황이겠지. 치환을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네. 그럼 UV는 최대 몇 개 나오지? 4개 나오네. 근데 하나의 UV에 대해서 XY가 몇 개 나오지? 2개 나오네. 대칭 방정식이 치환했더니 인수분해가 되면 가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근이 최대 몇 개야? 8개인 거야. 이 중괄호를 8번까지 쓸 각오를 하고 푸셔야 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어려운 건 아니지. 길 뿐이야. 풀이가 길 뿐이라고. 응? 근데 이 구조를 모르잖아? 8개 쓰면서 이제 멘탈 바사삭 되죠. 아이씨, 답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쳐쓰고 있나? 이거 시간 낭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야. 확신을 가지고 쓰라는 거야. 아무튼 마저 풀게요. 그러면 V가 20인 걸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U제곱은 1이 나옵니까? 아이 미쳤나봐. 81이죠. 그럼 U는 9 또는 마이너스 9가 나오네. U가 9일 때 V가 20일 수도 있고요. U가 마이너스 9이면서 V가 20일 수 있는 거죠. 그럼 따로따로 구하는 거예요. 자, 이거.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다 때려 맞춰야 되나? 4,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다 때려 맞춰야 돼? 아니지. 일단 x, y를 바꾸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풀어요? 이런 근본 없는 이라고. 연립 2차 방정식이네. 1차 방정식이 있네. 대입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지. 제발 근본 있게 생각하라고. 기초 체력 제발. y는 9-x에서 대입하는 거지. 기억나니 얘들아? 저번 시간에 제가 빌드업을 해놨어요. 기억이 안 나죠? 여기다가 y는 9-x를 대입하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근을 구하면 돼요. 근데 좀 더 쉬운 방법이 있더라. 이걸 무슨 관계로 생각하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생각하면 좀 쉽더라. x와 y를 대칭만식 푸는 방법이에요.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걸 떠올려요. 그럼 두근의 합이 몇? 9. 두근의 곱이 20. 그러면 t제곱. 왜 t 써요? x 썼잖아.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20은 0. 얘를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죠. 4,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근데 이걸 하다 보면 4, 5 이게 바로 나올 수도 있죠. 바로 나오는 게 보이면 그걸 쓰시면 돼요. 근데 안 되면 이 방법을 이용하라. 그럼 얘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9, 두근의 곱이 20이네. 그럼 t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20이죠. 너도 인수분해하면 마사 마오 이렇게 나오죠. 납득이 되겠어요? 따라서 그는 뭐가 돼요? 최종 그는 x가 4일 때 y는 5이고 x가 5일 때 y는 4고 항상 이런 식으로 등장해요. 왜? 대칭식이니까. 그죠? 바꿔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또는 x가 마이너스 4면 y는 마이너스 5 또는 x가 마이너스 5면 y는 마이너스 4. 이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선 순서쌍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답은 4,5, 5,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죠. 자, 791번입니다. 이제 잘 들어요. 맨날 잘 들으래. 연립방정식이죠? 연립 몇 차 방정식이죠? 예? 조졌다리 3차잖아. 791번 보고 있는 거 맞아? 791번 3차죠? 돌았다. 이거 왜 나왔지? 연립 3차 방 여러분 연립 고차 방정식의 풀이를 배우셨나요? 아니요. 우린 연립 2차까지만 다룬다는 거예요. 3차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닥치고 대칭 방정식이에요. 무조건 대칭인 거야, 얘는. 보시면 대칭이 맞죠? 맞나요? 맞나요? 예.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바꿔봐요. y 플러스 x 플러스 yx는 마이너스. 애초에 이건 기본 대칭식이잖아. 밑에는 x제곱. 이거 묶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대칭 방정식이잖아, 다. 그죠? 왜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연립 3차 방정식은 안 배웠으니까요. 여러분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않아요? 못 느꼈죠, 그쵸? 이질감을 못 느끼셨어요. 뭐에 대해서 이질감을 못 느꼈냐면 잘 들어봐. 얘들아, 선생님이 연립 2차 방정식 설명할 때 계속 말한 게 뭐야? 1차 방정식이 목적이다 아니야? 맞지? 1차 방정식 도출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인수분해였어. 두 번째 방법이 뭐야? 2차 항소거야. 납득이 되지? 최후의 방법? 상수항소거였지. 결국엔 뭐 하려고? 인수분해해서 1차 방식 도출하려고. 맞니? 이거 생각 안 했지? 대칭 방정식은 도대체 왜 이렇게 푸는데? 목표가 뭐라고? 1차 방정식을 도출하는 게 목표 아니었어? 왜 이러고 있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어? 그냥 특이한 케이스니까 그런갑다. 맞지? 근데 얘들아, 이 친구도 목표가 변하진 않아. 목표가 누구야? 1차 방정식을 도출하는 거야. 그럼 이제 질문이 있어야지. 선생님, 1차 방정식 도출하는 거랑 x 플러스 y와 xy를 치환하는 게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잘 봐요. 대칭 방정식을 이렇게 푸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뭐죠? 여러분, x 플러스 y는 xy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x 플러스 y는 x 더하기 y는 xy에 대한 몇 차식이죠? 1차식이 u 1차로 변했죠. 얘는 2차가 1차로 변해요. 보이세요? 2차를 1차로 변환하고 있다고요. 따라서 차수를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대칭 방정식이라 임덕용 선생님이 심화 개념 때 대칭식을 하셨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유리하겠네 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 x, y라는 2차를 1차로 치환하는 것이 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납득이 되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3차인가요? 아니라는 거죠. x, y에 대해서 바라보면 3차가 맞지만 u와 v의 입장에선 2차에 불과하다는, 그니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네는 안 되잖아. 너네는 3차 방정식을 아무리 해도 낮출 수 없잖아. 그러니까 3차가 나오면 대칭이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 문제 어떻게 풀어? 또 치환해. x 플러스 y를 u, x, y를 v. 이거는 u 플러스 v는 마이너스 1. 다음 u, v는 마이너스 20. 어때? 대대칭 보여? 대칭 방정식이라 치환했더니 또 UV에 대한 대칭 방정식이 돼버렸어. 미치고 팔짝 뛰겠네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 내 머리가 스트레스 이빠이 받아갖고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그냥 대입해서 풀어. 알겠지? 근데 저는 이 UV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쓸게요. 그러면 뭐가 돼요?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네. 그럼 t제곱 플러스 t.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뭐가 돼? t 플러스 5, t 마이너스 4네. 그럼 t는 마이너스 5 또는 4가 되는 거죠. 따라서 uv 근이 뭐가 돼? u가 마이너스 5면 v는 4가 될 것이고 u가 4면 v는 마이너스 5가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죠. 물론 아까도 말했다시피 보이시면 바로 쓰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보이면 바로 써도 돼.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4. 안 보인다면 2차 방정식을 또 쓰세요. 이렇게. 이거 기억 안 나면 어떡해? 이 연립 대입해가지고 푸는 거야 뭐. t는 5 또는 마이너스 1. 그럼 따라서 그는 뭐가 돼 최종적으로? x가 마이너스 4일 땐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땐 y가 마이너스 4고 x가 5일 때는 y가 마이너스 1이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5더라. 이게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납득되세요? 연립 3차 방정식이 나오면 대칭식인갑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은 좀 마무리를 지을 건데 그 전에 특수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그거 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유형입니다. 뭐 하라고요? 유형입니다. 뭐 하라고요? 암기하셔라고요. 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아니 뭐해? 뭐 해야 돼? 1차 방정식이 있는지 살펴. 있어? 없네. 첫 번째 인수분해 돼요? 돼요? 인수분해 돼요? 누가 내라고 하지 않았어? 아니야? 민우기가 그랬어? 인수분해 안 돼요. 2차 항소가 돼요? 안 되죠.
상수항 속어. 해볼까요? 미리 말게 안 돼요. 다 안 되는데 대칭 방정식도 아닌 케이스가 있어요. 가끔가다 나오는 고난도 문항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고난도 문항이라고 봐야 돼? 이건 교육과정을 벗어났다고 봐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교육과정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뭐 하면은 뭐 점수가 올라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알아야겠지. 자, 마지막 케이스야. 이런 케이스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네. 그나마 간단한 예시를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같죠? 보시면 같아요.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1차 방정식을 유도하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는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얘들아 x 플러스 1이 0이고 x 플러스 y 플러스 1이 0이 되지. 그래야만 둘이 제곱해서 0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댄다. 난 미쳐버리겠다.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누구야? 실수야. 실수. 이런 문제는 평소엔 보이지 않던 위에 이런 힌트가 보일 거예요. XY가 실수란 조건이 없으면 이 친구는 허수일 수 있죠. 그럼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라고 해서 둘 다 0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특한 케이스는 실수라는 말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인수분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실수? 혹시 이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이게 최후예요, 최후. 고난도 대비입니다. 이것까지 하면 이제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 있다. 내가 안 만들었어. 나한테 뭐라 하지 마. 씨. 이렇게도 나올 때가 있어요. 미친놈이죠, 이거는. 진짜로. 이걸 어떻게 찾으라고. 가끔 나와요. 가끔 나옵니다. 근데 얘들아, 이게 차이점이 있지.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 얘들아, 이 친구랑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랑 차이가 있잖아. 여러분, 이거랑 이건 차이가 있어요? 얘는 무슨 뜻이에요? 너가 0이거나 너가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차 방정식 케이스가 둘로 나뉩니다. 그에 비해 얘는 너가 0이거나 너가 0인 거예요? 아니에요. 너가 0이면서 너가 0인 거예요, 얘들아. 그치? 동시에 0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페이크 문제예요. 너가 0이면 x가 몇이죠? -1. 그때 y는 뭐 나와야 돼요? 0 나와야 되죠. 이 친구가 얘를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얘가 근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위에서 이러한 하나의 해가 나왔잖아. 그럼 여기에 이 해가 있는지 없는지만 살피면 된다고. 그럼 -1이랑 0 대입해봐. 성립하니? 성립 안 하네? 얘는 해가 없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문제 이렇게 안 나오겠지? 어떻게 나올까? 이 밑에 애가 얘를 성립하게끔 나올 거예요. 그렇게 유도돼서 설계돼서 나올 겁니다. 이 하나의 해를 구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연립 2차 방정식 맨 처음 뭐 살펴라? 1차 방정식이 존재하는지 살펴라. 있으면 대입해서 끝내면 된다. 그때 해는 최대 몇 개? 2개가 등장할 것이다. 1차 방정식이 몇 개 나오니까? 하나 나오니까요. 근데 2차 방정식 2개가 연립되어 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을 도출해내는 것이 나의 목표야.
그래서 1차 방정식을 도출하는 첫 번째 방법이 인수분해야. 그럼 인수분해 도가 탁 펼쳐져야 돼. 인수분해야. 인수분해하면 1차 방정식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1차 곱하기 1차 돼서. 그러면 근이 최대 몇 개다? 4개까지 나온다라는 거고, 2차 항소거는 2차 항끼리 전부 다 사라질 때만 하는 거야. 그럼 사라지면 1차 방정식이 몇 개 나와? 하나 나와. 하나. 그래서 근이 최대 몇 개야? 2개가 돼. 다음 최후의 방법 상수항소거야. 상수항소거해서 뭐가 되길 바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길 바라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라 제발. 하면 보통 될 거다. 그럼 인수분해 하면 근이 얘도 최대 4개가 나오는 거죠. 똑같이. 대칭 방정식은요. x 플러스 y와 xy를 문자로 바라봐라. 그래서 치환을 하게 돼. 그럼 u와 v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치환을 해주고, 그 다음 다시 한번 1차 방정식이 존재하는지 살펴요. 똑같이 여기서 다시 시작해서 이 루틴을 그대로 반복해주는 거죠. 그래서 u와 v에 대한 값을 구해요. 그럼 하나의 u, v에 대해서 x, y 몇 개 존재해요? 2개 나오게 돼요. 예를 들면 5, 4면 하나는 4, 5 이런 식으로. 이해되니? 그러면 가장 어려운 대칭 방정식은 뭐야? u와 v로 치환했더니 둘 다 2차 방정식인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문제. 그죠? 둘 다 2차 방정식인 얘도 아니네. 둘 다 2차 방정식인 거야.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또 풀이 방법이 막 나뉘겠지. 근데 그 와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럼 u와 v가 몇 개 나와? 최대 4개가 나와. 그럼 하나의 UV에 대해서 XY는 2개씩 나오니까 XY는 최대 8개까지 등장하겠죠. 이게 공포스러운 순간이죠. 자, 근데 선생님들이 바보도 아니고 이런 거 보통 이렇게 피해서 해요. 왜일까요? 근이 8개잖아? 그럼 문제 내기가 어려워요. 보통 이럴 때 문제로 내는 게 뭐냐면 근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8개 중에 4개는 딱 써놓고 나머지 하나는 생뚱맞은 하나 딱 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답을 내거나. 근데 이거 만약에 서답형으로 낸다고 생각해봐. 어때? 선생님들 채점하다가 눈깔이 빠져요. 왜? 모두가 같은 순서로 써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 다른 순서로 쓰면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거 한다고 그들의 월급이 달라지지 않아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나올 수 있는 케이스가 보통 방금 선생님이 말한 하나야. 알겠죠? 이 친구 잘 안 나오고, 웬만하면 여러분들 문제 보셨다시피 u와 v로 치환하게 되면 1차 방정식이 하나 툭 하고 등장해요. 그 말은 u와 v가 최대 2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럼 x, y는 보통 4개 선에서 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